6단원 네 번째 농민의식의 성장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조선 후기 농민봉기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단원의 구조는 사회 불안을 심한 농민의식의 성장 홍경래에 난 임술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79쪽입니다. 농민의식의 성장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다. 조선 후기의 농민들은 억울한 일을 알리거나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한 글을 써 벽에 붙였다. 이런 글을 벽서라고 했으며 농민들은 벽서를 통해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벽서는 대개 장시나 포구, 마을 입구나 관아의 대문, 장승 등 사람들의 주의를 쉽게 끌 수 있는 곳에 붙였다. 그럼 조선 후기에 일어난 농민봉기 특징은 무엇일까? 보도록 하죠. 그래서 벽서, 이건 당시 양반 지배층의 횡포로 적어 길거리에 붙이는 소극적인 저항 형태의 하나였죠. 소극적 저항 형태의 하나였습니다.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한다. 그 지배층이 누구겠어요, 이때? 세도 정치화해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으키던 탐관오리들 아니겠습니까? 세도 정치 시기, 특히 19세기 때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 세력들이 조선 왕조를 말아먹던 이 시기에 삼정의 문란이 터졌죠. 백성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결과로 삼정의 문란이라는 엄청난 백성들이 고통을 야기시키는 조세제도의 부정부패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경작되지 않은 땅에 세금이 부과되고 각종 부가세까지 더해져서 농민들은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은 토지세를 부과했다. 응? 이게 바로 전정의 폐단이죠. 전정. 두 번째, 양반이 늘고 상민이 줄어들자 관청에서는 어린아이와 죽은 사람에게 이른바 황구첨정 백골증포라 불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거는 군정의 폐단이죠. 그래서 이 애절량이라는 시는 정약용이 쓴 삼정의 문란을 비판해서 쓰신데 도적질만 있어는 수령은 작은 도적 이들과 짜고 이들 용서해주는 관찰사 감사들은 큰 도적으로 비유해서 이 삼정의 문란 중에서 특히 군정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어요. 응? 뭡니까? 세 번째 줄. 상복 맞벗고 갓난아기.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애는 갓난아기인데 둘 다 3대가 군적이 실려있다. 응? 군역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군포를 내야 납부한다. 어처구니가 없겠죠. 이 농민들은 군포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비로 위장하거나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저기 세금 면역을 하기 위해서 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이렇게 양반이 되려고 한 겁니다. 족보 위조하고 납소 공명차 사들이고 말이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환곡의 폐해가 가장 심했다. 전정의 폐해, 군정의 폐해, 환곡의 폐해. 이걸 삼정의 문란이라 한다. 관청에서는 환곡을 고리대 형식으로 운영해서 백성의 부담을 더했어요. 만약에 쌀을 한 가마 빌려주면 이자를 엄청난 고리대 이금을 받았어요. 막 쌀 두 가마, 세 가마, 네 가마 막.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령과 향리 부정이 심해지면서 환곡을 빌리지 않았는 대로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농민들이 환곡을 준다는 걸 거부하기까지 했어요. 환곡은 원래 빈민 구제 제도인데 이렇게 변질돼서 수령과 향리가 배부르게 처먹는 부정을 이제 일삼는 이런 제도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거 삼정의 문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한 이 어느 시기에 세도정치 시기 때, 19세기 때, 19세기 전반기가 이렇게 어? 한 60여 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까지 이렇게 개판이었어요. 나라가. 또한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면서 많은 농민이 고향을 버리고 떠돌아다녔다. 이들 중 일부는 산간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고 산간지대에서 풀과 나무 불살라가지고 농사 지구는 걸 화전이라 그래. 화전민. 일부는 도적의 무리에 가담했다는 도적들이 엄청나게 날뛰었어요. 사회 치안이 불안했죠. 다이 원인이 뭐예요? 세도 정치의 삼정의 문란 아니겠어요? 삼정의 문란과 사회 혼란은 곧 농민들의 적극적인 저항, 바로 농민들이 죽창 들고 일어나서 탐관오리들과 싸우는 농민봉기의 배경이 되었던 거죠.
내용 정리, 사회 불안의 심화. 19세기 조선 사회에 이렇게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군고의 패다. 그 다음 이제 농민의식의 성찰입니다. 79쪽 하단에 있어요. 지배층의 수탈로 농촌 사회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농민들의 사회의식은 점차 높아졌다. 농민들은 사회 문제와 지배체제의 모순을 깨닫고 지배층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농민들은 소청이나 상소문 올리는 거고요. 벽서, 아까 나왔죠. 벽에 저게 탐관을 이고 고발하는 글을 쓰는 거죠. 투서, 저 상급 관청에다가 그 문서를 올려놓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이런 소극적인 형태로 불만을 표시하다가 지배층의 횡포가 극에 달하자 이제 농민들의 저항은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봉기 직전에가 바로 조세 납부를 거부하는 항조, 세금 납부하는 거 거부하는 거죠. 소장료 납부하고 항조는 소장료를 낮추고 소작적으로 개선하게 한 항쟁이고 거세는 납세를 거부한다. 집단 항의 시위도 나타나는 시위, 농민들이. 이러한 저항이 마침내 죽창 들고 일어나는 농민 봉기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한 요호부민들의 불만이 컸어요. 요호부민, 오른쪽 날개글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농민 중에서 지주로 성장한 사람들과 상인, 광산업자, 공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요호부민이라 불렀어요. 19세기 들어 이들을 요호라 통칭을 했기 때문에 이 요호부민들은 경제력은 갖췄죠. 근데 세도 정치 때문에 정치 권력과 사회적 특권에서는 완전 배제되고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죠. 또 환곡과 독열 등으로 탐관오리들에게 수탈을 당했어요. 지배층에 과도한 수탈을 당했다. 탐관오리들이 이렇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삼정의 문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 돈을 다 어디다 쓸까요? 서울에 있는 세도 가문한테 뇌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또 뇌물로 갖다 바쳐서 탐관 지방관이 된 자들은 뇌물을 바칠 만큼 그 이상을 자기가 이제 그 부임한 고을에 주민들한테 삼정의 문란을 활용을 해가지고 삼정을 활용해서 뜯어내는 거야. 수탈을 하는 거야. 부패의 고리죠 이게. 나라 망하기 전 단계인 겁니다. 이게 나라가 건전하지 못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조선왕조의 한계를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불만이 쌓인 요고국민들이 농민들이 봉기를 했기 때문에 이래 배후에서 지원하죠. 그래서 봉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홍경래인안과 임술농민 봉기에 이 요고국민들이 크게 활동을 하는 거죠. 한편 중앙정치에서 몰락한 소외된 몰락 양반들, 이들은 글을 알아요. 엘리트고 사회 비판적인 눈을 갖고 있어. 세도 정치가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때 이 몰락 양반들이 선두에 서게 되는 거예요. 홍경래가 그랬고 임술농민 봉기 때 유계춘이 그랬고 이제 1894년 나오는 동학농민운동 때 전봉준이 곧 이 몰락 양반 출신이다. 서울 중인 등도 이런 농민 봉기에 동참을 했다 이겁니다. 양반들이 지배질서에 이제 저항한 겁니다. 양반들이 지배질서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811년 순조 때 일어난 농민봉기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홍경래인을 알아봅시다. 1811년에 일어났죠. 순조 때. 순조가 왕이 됐을 때입니다. 정조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순조 때. 평안도 지역은 중국 무역의 통로로 상공업이 크게 발달했고 광산이 모여 있었죠. 이에 대청 무역으로 부를 얻은 신흥 상공업자가 늘었고 광산촌에는 토지를 잃고 떠돌아다니던 농민들이 모여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평안도민을 차별하고 상공업 활동을 통제하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졌다. 그래서 몰락 양반인 대표적인 홍경래는 서울 출신인 우군칙과 함께 신흥 상공업자 영세농민 아주 가난한 농민이라는 뜻이라 하죠. 그 다음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농민들의 영세농민. 그다음 품팔이꾼, 노비 등 다양한 계층을 모아 평안도 가산에서 봉기를 한 게 홍경래인안입니다. 이들이 왜 봉기했느냐? 이 탐관오리 수타 세도 정치 때 여기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까지 겹쳤죠. 여기에 반대하면서 당시 세도 정권, 안동 김씨 세력들, 그 김조선 무리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때 평안도, 선천, 정주까지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으나 이 세도 정권이 파견한 토벌군, 관군에 밀려 5개월 만에 진압되고 맙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세도 정권과 지방수령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일어난 농민봉기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 홍경래인난이죠. 빨간색 글씨 한번 더 읽어볼게요. 홍경래 등의 몰락 양반층은 혁신 이념을 제시하고 난을 지도했다. 부상 대고 세력들, 상인들 세력들은 정부의 잠상 금지나 잠체 광업에 대한 금압 조치, 광산 채굴이나 이제 상업행위들을 탄압하는 조치에 대해서 반발해서 난의 준비와 전개 과정에서 군자금을 제공했고, 그 부호들은 수령으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재정 수탈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요 국민들이죠. 이들이고. 각 지역의 권력을 장악하여 난을 실질적으로 주도를 했다. 땅이 없는 농민들은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광산 노동자를 이제 고용한데 홍경래가 광산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모아놓고 무기 주고 봉기를 일으킨 거죠. 군사로 동원됐다. 이게 홍경래의 난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술농민 봉기입니다. 교과서 이제 80쪽이에요. 두 번째.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이 관리들의 부정과 수탈이 계속됐죠. 정신 못 차린 거죠. 사회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세도 정치가 계속이 되면 이런 부정 수탈이 계속되는 거죠. 가혹한 수탈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상소를 올려서 소청 운동을 주도하고 몰락한 양반들도 이에 합세했다. 농민들이 수량이나 지주, 고리대금업자들을 공격하면서 전국에서 크고 작은 봉기가 끊이지 않았다. 드디어 이 전국적으로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 봉기, 농민 봉기를 옛날에 뭐라고 해서 밀란이라고 해서 밀란. 지배층의 시각에서 보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밀란. 밀란을 수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밀란이라는 용어는 안 쓰죠. 이건 지배층, 왕조시대 때 용어고. 피지배층의 시각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민 봉기라는 용어가 타당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1862년에는 진주에서 진주 어디요? 여기 밑에 진주. 여기서 몰락 양반 유계춘 선생이 유계춘을 중심으로 당시 아주 탐관오리 대병사 탐관의 그 경상 우병사 예? 군대 지휘하는 우병사 백낙신이라는 자가 아주 부정부패의 달인이었다. 도결제와 한국제를 하기 위해서 온갖 협박으로 농민들 수탈하여 부를 축적하니 백낙신이라는 탐관오리의 대명사. 교과서에 나오는 탐관오리 대명사에 백낙신이 나오고요. 임술농민봉기 발단. 뒤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 된 조병갑이 또 나옵니다. 이들은 대대로 그냥 교과서에서 저 탐관오리 대명사로 딱 찍혀가지고 욕을 먹게 돼 있죠. 이 자들이 말이죠. 이 백낙신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농민들은 진주성을 점령하고 관할을 습격하여 조세대장을 없애고 아전과 양반 지주의 집을 불태웠다. 이후 삼남지방의 70여 곳에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 삼남지방의 70여 곳에서 농민들이 봉기했고 이 봉기가 함흥, 남쪽의 제주도까지 제주도 이재수이단이라고 해서 제주도까지 이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1862년 임술년이었어요. 그래서 임술농민봉기라고 하죠. 옛날 용어는 뭐 진주밀란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주밀란이라는 용어 잘 안 쓰고요. 임술농민봉기가 정확한 용어. 대규모의 농민봉기에 당한 이 세도 정권은요. 암행어사를 보냈어요. 국왕의 특명으로 고을을 몰래 다니면서 수령의 잘잘못과 백성의 고충을 탐문하던 임시벼슬을 암행어사라고 하는데 관리들 비리 조사하고 또 안핵사를 보냈어요. 안핵사는 뭡니까? 조선 후기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하던 임시벼슬입니다. 밀란이 왜 일어났는가, 농민봉기가 왜 일어났는가를 조사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관리가 안핵사입니다. 안핵사가 좋은 사람이 오면 굉장히 농민들이 요구가 또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수습이 되는데 안핵사가 나쁜 인간이 들어오면요. 지배층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고충을 헤아리지 않는 자들이 오면 이건 농민봉기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벼슬이요. 이 역사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관직에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안핵사를 파견할 주동자로 처벌하도록했다. 삼정의 그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데 주동자는 누구? 농민봉기 일으킨 사람들 처벌하는 거야. 농민봉기 원인이 되는 이자들을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엉뚱하게 응? 봉기 일으킨 사람들 처벌하려고 했던 거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임술농민봉기 때 보세요. 왼쪽 날개깔 1862년 5월 때 박교수 뒤에 이제 제너럴 쇼머 사건 그때 나왔던 박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화파의 선구자였던 그 박교수입니다. 연안 박지원 선생의 손자예요.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인 박교수는 진주 농민봉기를 조사하고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전정군정 환국 즉 삼정 개선을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삼정이정청을 건의해서 정부가 이 세도 정권이 설치한 임시기구다. 이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왕이 누구냐? 철종이었어요. 철종. 여기 임술농민봉기 이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고종의 시대가 열리거든요. 고종. 그 전에 이제 철종 때 일어난 봉기다. 요거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다. 개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규수가 이나마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사람이죠. 올바른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건의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정부는 삼정의 문란의 원인은 운영상의 문제로만 파악을 해서 가장 근본적인 농민봉기의 원인이 뭡니까? 세도 정권에 뇌물을 주는 탐관오이들이 그 뇌물을 주기 위해서 수탈을 하잖아요. 또 뇌물 받지 않고 자기들이 대가를 더 채우려고. 그건 자신들이 그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만 그 운영상의 문제로만 파악을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죠,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참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면이.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 이후에도 사회 문제는 여전했고 농민들의 저항도 계속됩니다.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봤자 이거 미봉책에 불과했다 이거죠. 이 농민 봉기를 계기로 해서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한창 성장했고 양반을 중심한 통치 질서는 무너져갔죠. 이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 그리고 남쪽에서 임술농민 봉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교과서 81쪽에 19세기 농민 봉기. 자료 1번의 홍경래의 경문을 보면 평서대원수는 홍경래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안도 지역의 대원수다. 그래서 관서 지역은 평안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불호자들과 공사청에는 모두 이 경문을 듣고 자신에게 합류하다. 원인이 심지어 권세 있는 집안에서 노비들도 서토 평안도 사람들을 보면 평안도 놈이라고 놀린다. 지역 차별,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죠. 관서 지역을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 똥덩어리 땅으로 비교를 했어요. 조정, 어느 조정? 세도 정권, 순조 때죠.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이제 경문을 띄워 여러 고을의 군우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지금 여기서 세도 정치 폐단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 홍경래의 난의 원인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파견된 관군, 순무영군, 농민군과 대치하고 있다. 그다음 임술농민봉기, 진주농민봉기 양산,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탐욕 수탈 이게 원인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공주 지역에서 농민들 요구사 환곡의 폐단 없애라. 아전과 장교의 침탈을 금지해라. 응? 각종 군포를 농민에게 편중되게 부담시키지 말고 집집마다 균등하게 해라. 세금을 내는 쌀은 항상 정확하게 7량 5전 5청에다 거둬달라.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라 했던 거죠. 삼정의 폐단을 바로잡는 요구를 한 거죠. 농민들이. 누가? 봉기를 일으킨 농민들이 말이죠. 그래서 자료 1과 2의 농민봉기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공통점은 이 시기에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경의 문란과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죠. 이러한 농민봉기는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한창 성장하고 양반 중심의 통치체제가 점차 무너뜨린 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홍경래의 난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지역적 차별과 고립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비해 임술농민봉기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나 특정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죠. 평안도 지역만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게 임술농민봉기였다.
2번 자료 1을 읽고 자신이 당시 관리했다면 문제점 어떻게 해석했을까? 우선 가장 불만이 컸던 환곡 문제를 바로잡아야 필요가 있다. 예시 답안이 이거. 환곡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에까지 억지로 환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는 이런 고리대로 전락한 환곡 문제를 바로잡아야 농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냥 스스로 매듭짓기, 논농서에서 모내기법, 이안법 같은 말입니다. 그냥 상평통보, 홍경레인안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교과서 82쪽에 문학과 공연, 그림으로 본 조선 후기의 변화. 현실 사회를 비판한 한글 소설. 자, 여기서는 조선 후기 변화의 핵심이 서민 문화예요. 서민 문화의 첫 번째가 사례가 한글 소설입니다. 1번 붙여주고요. 신분제가 동의하면서 탐관오리, 폐, 서얼에 대한 차별, 양반의 부조리 등을 비판한 한글 소설이 유행했죠. 서민들이 문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소설을 읽는 독자층도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책을 대해주는 새 책방 등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새 책방에서 한글 소설 등을 빌려 쓰고 책에 낙서, 그림 등을 그려 자신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죠. 너무 대여료가 비싸다는 이런 요구죠. 낙서. 허균의 홍길동전 유명하죠. 서울에 대한 차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 천한소생이라고 아비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상하 노복이 다 천하게 된 서울에 대한 차별 같은 경우에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양반을 풍자한 공연. 공연의 대표적인 이건 판소리하고 탈춤이죠. 3번 탈춤. 지방의 장터나 포구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판소리와 탈춤 공연이 인기를 얻었다. 광대가 창과 사설로 이야기를 엮어내었는데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솔직했던 게 판소리다. 탈춤은 이렇게 탈을 쓰고 조선 후기 양반들 허세를 비꼬는 내용으로 공연하는 거죠. 대표적인 봉산탈춤.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고 있어요.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관자를 치는 양반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풍속화입니다. 풍속화. 풍속화는요. 바로 장시 성행을 비롯하고 백성의 생활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렸어요. 대표적인 화가가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죠. 특히 정조 때의 인물들이 이들이 조선의 성리학자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감추어져 있던 여성들이 그림의 주인공이 됐던 게 신윤복이고요. 서당 교육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성장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게 김홍도의 그림. 어? 그 장시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행상들, 보부상들의 모습이죠. 보부상 부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등짐 장수들, 신윤복의 월화정연, 달빛에서 이렇게 연애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김홍도의 논가리, 소를 이용해가지고 논을 가리하고 있는 모습들. 신윤복의 단오풍정, 여인들의 모습이죠. 서당도 학생이 혼나고 있죠, 선생님한테. 훈장 선생님한테. 왜 혼났을까? 숙제를 안 해와서 혼났을까? 소시가 떠들었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민화입니다. 이 시기에 민화는 뭐냐? 풍속화는 화가가 있었죠. 이름 있는 김홍도, 신윤복. 근데 민화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들이 그린 겁니다. 해달 동물 등 다양한 소재를 대담하고 소박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계층이 복을 빌고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생활 공간을 민화로 장식했다. 자, 지금 앞서 말하는 지금 것들 한글 소설, 그 다음에 공연 문화, 탈춤, 판소리, 그 다음에 풍속화, 민화. 다 그 주인공도 주체가 서민들이에요. 지배층인 양반이 아니라. 까치와 호랑이. 까치는 슬기로운 백성들, 민중들을 말하고 있고, 이 호랑이는 탐관오리세로부터 세도 정권에 있어서 백성들 수탈하는 그런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렸죠. 꽃과 나비, 저기 새들이 그린 화조도. 그래, 문자도.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책거리. 그러니까 이런 게 민화다. 그래서 대지법원은 1단원에 그 다음에 이제 84쪽, 85쪽 내용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1번 발해, 2번 두 번째 이성계, 그럼 세 번째 이제 율령을 반포하다, 사고를 키우자. 그럼 게시판에 댓글에 들어갈래요. 풍수지리서 확산.
지리적 중요성을 일깨워 수도를 중심으로 한 통치질서와 국토에 대한 관념 바꾸는 데 영향을 주었다. 고려시대 어전에서의 대화 3번. 바로 낭사하고 어사대 관리가 대간이라 불렀죠. 왕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비판할 권한과 왕의 관리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서경권을 지녔다. 이달의 인물 고려 문종의 아들 누구죠? 의천의 의천. 의천은 대학국사의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해동천태종을 창시하면서 선종까지 포섭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85쪽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권율, 김시민, 곽재우, 이순신, 임진왜란이죠. 이 전쟁은 임진왜란이다. 임진왜란의 결과 문화재 소실, 인구 감소, 신분질서를 쓰면요. 조선에서는 많은 문화재가 소실됐고 인구가 감소했고 공명처벌 발급으로 신분질서의 변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문학작품에서 할 수 있는 거 노일부. 판소리에 서서 흥부제에서 노일부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내기법, 지금 밑주침 부분에 나오는 모내기법과 상품작물 재배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노일부가 부자가 된 겁니다. 노일부와 같은 계층은 바로 분홍이 됐고요. 분홍들이 바로 향천사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했던 신양 세력이 되는 거죠. 양반주의를 사들여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 이제 확인학습 보겠습니다. 1번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치에 따른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하 일어난 봉기는 홍경래인한. 2번 진주에서 몰락 양반 유계층. 3-1번 맞죠? 삼정의 문란. 3-2번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 맞죠? 이정청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도 정권이 이걸 했다. 삼정 이정청. 그 다음 이제 30차시를 보겠습니다. 농민 학습지 30차시. 2년차시 진단평가 1번. 신분에 따라 차 등을 두고 면적의 토지를 나눠주는 균전론을 제시했던 실학자는 유형원이 되겠죠. 최재우가 창시했다. 동학, 인내천, 후천개벽. 그 다음에 개념정리 1번. 삼정의 문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고통이 심했다. 어느 정치 시기에? 세도 정치 시기에. 언제부터? 순조에서 철종까지잖아요. 이때는 세도 정치라고 한다. 그죠?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들어간 말이 홍경래의 난이고요.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3번은 유계춘, 몰락양반 유계춘. 4번 암행어사 안핵사 파견. 그 다음에 19세기 농민봉기. 이를 뭐라고 하죠? 임술농민봉기라고 한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형성평가입니다. 삼정의 문란과 수타, 사회혼란, 농민봉기 배경이 되었죠. 유계춘을 중심으로 일한 농민봉기는 탐관오리 스타일과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아니죠. 이건 홍경래의 난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다. 이건 유계춘이 아니라 홍경래가 되겠다. 농민들의 사회의식과 점차 높아지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한 유호국민의 불만이 컸죠. 농민봉기 배경이 됩니다. 2번은 홍경래의 난이 되겠죠. 평안도 지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경래가 경문을 작성하는 모습 보이고요. 정주성 전투에서 농민군의 모습 보이고 세도 정치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 토로하고 정부가 고위관직의 평안도민을 등용하자는 지역차별 보이죠. 근데 부정부패에 저지른 백낙신의 모습은 임술농민봉기 때 일어나잖아요. 임술농민봉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설명 유계춘의 봉기 이후 진주에서 봉기 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맞죠? 농민들은 상정이정청을 설치하냐. 농민이 설치한 게 아니라 세도 정권이 설치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관군이 송림전투에서 무력으로 봉기를 제압한 건 홍경래의 난입니다. 틀렸고 해서 관련이 없고. 농민봉기를 계기로 농민들이 사회의식과 저항의식이 계속 성장했죠. 맞습니다. 기업과 리을이 임술농민봉기입니다. 4번 박 교수가 진주농민봉기 조사하고 삼정 개선 건의하자. 세도 정권이 설치했으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 5글자 삼정 이정청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단원을 바꿔서 대단원 2 두 번째 단원입니다.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에서 첫 번째 수업 소단은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에서 첫 번째, 서양 세력이 아시아에 접근하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